안녕하세요. 영어 좀 하는 옆집 언니 앨리스예요. 오늘은 영어 독해에 대한 팁을 드리려고 해요. 영어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이나 영어 읽기를 잘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 준비했어요. 제가 시험 독해 과목을 10년 넘게 가르쳤잖아요. 오늘 노하우를 대방출해 볼게요. 독해를 잘하려면 첫째, 어휘를 잘 알아야 돼요. 지문의 모든 어휘를 알아야 글을 이해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본 단어를 모르면 아예 읽어내려갈 수가 없고요. 글의 중요한 어휘를 모르면 이해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반대로 어휘력이 풍부하면 독해 잘하는 건 시간 문제예요. 단어책 하나 잡으셔서 반복해서 보세요. 기본 단어책은 한 권이면 됩니다. 그리고 점점 어휘를 늘려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두 번째, 문장의 구조를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건 제가 오늘 알려드릴게요. 영어 문장은 주어 동사 알파로 이루어져 있어요. 작가가 하고자 하는 말은 이 동사에 있죠. 찬성해, 반대해, 좋아 등등. 문장에서 중요한 내용은 주어 동사, 주어 동사 보어, 주어 동사 목적어에 있어요. 그리고 긴 문장을 읽으실 때는 중요한 영어 문장 분석 1규칙, 한 문장에 주어 동사는 하나다라는 거예요. 한 문장에 주어 동사는 하나다. 그래서 다른 주어 동사가 문장에 오려면 반드시 접착제, 접속사가 와야 돼요. 그래서 주어 동사, 접속사, 주어 동사 이렇게 되는 거죠. 아무리 긴 문장도 주어 동사, 접속사, 주어 동사, 또 접속사, 주어 동사 이렇게 다 끊어져요. 여러분은 계속 주어 동사를 따라 읽어가면 되고요. 그럼 나머지는 뭐냐? 수식어죠. 대표적인 수식어 세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전치사 명사예요. by 명사, from 명사, to 명사 이런 부분에 중요한 내용이 잘 안 나와요. 둘째, 명사 뒤 수식어는 즉 형용사절이라고도 하죠. 명사 뒤에 오는 수식어는 중요 정보가 아니에요. 명사 뒤를 꾸며줄 수 있는 애들은 대표적으로 형용사절 있고요. 또 ing, pp라는 분사가 있고요. 또 전치사 명사도 얘를 꾸며주죠. 어쨌거나 명사 뒤쪽에 줄줄이 붙어있는 애들은 명사를 꾸며주는 애들이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다? 얘가 아니라 명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쓴 글이 아니기 때문에 뭐가 중요한지 우리가 내용상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문장의 구조상, 구문상 이 명사, 수식하는 애들보다 수식을 받는 이 명사가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글을 읽어주셔야 돼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명사 대 수식어는 중요한 정보가 아니다. 여러 번 읽으실 필요가 굳이 없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The boy invited by her 이라고 하면 The boy가 중요한 것이지 invited by her 그녀에 의해서 초대받으니 중요한 내용이 아니다라는 거죠. 또 people who I like라는 표현이 나오게 되면 people이 중요한 것이지 who I like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그렇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란 표현인데요. 그래서 중요한 내용은 사람들이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첫 번째는 전치사 명사 묶어서 영어로 그냥 읽으셔라. 굳이 해석하실 필요 없다. 또 명사를 수식하는 애들, 걔들 뒤에 있는 애들도 두 번, 세 번 굳이 읽어내실 필요 없다. 얘들은 수식어고 중요한 건 명사다. 세 번째는 양쪽에 컴마가 있을 때 그 사이에 낀 내용이에요. 요 사이에 낀 내용이 뭐죠? 부연 설명. 즉 앞에 나온 내용을 한 번 더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 중요해요. 부연이 뭐냐 하면 한 번 더 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skip, 넘어가시면 돼요. 이런 세 가지 수식어는 그냥 영어로 봐 넘겨야 돼요. 해석하지 마시고. 마지막으로 독해를 잘 하시려면 지문의 구조와 흐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문장으로 보시면 주어 동사가 중요한 거지만 하나의 지문으로 보시기에는 여러 가지 문장이 있죠. 4-5개의 문장으로 이루어진 이 지문의 구조를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지문의 구조를 오늘 다 알려드릴 수는 없고 크게 3가지만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주제문이 첫 문장에 나오고 나머지 예시와 재진술이 붙는 경우야. 첫 번째 첫 문장이 주제로 나오고 나머지가 예시와 재진술. 즉, 첫 문장의 한 이야기에 예를 들거나 똑같은 소리의 재진술을 한 번 더 할 거기 때문에 이 첫 문장만 해석이 가능하면 문제를 푸는 거죠. 이게 중요한 내용인 거죠. 두 번째는 however 구조예요. however라는 그러나란 연결어가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however 뒤 바로 however에 연결되는 그 문장이 주제문으로 오는 경우죠. 첫 번째 문장에서 우리 건물을 짓고 싶었어. 그렇지만 하면서 그러나 뒤쪽이 요지로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싶었어.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 그럼 요지는 뭐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로 요지로 간다라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첫 문장이 요지로 나왔을 경우 똑같은 소리가 계속 나옵니다. 예를 들거나 재진술, 추가되거나 뒤집어지지 않는 구조가 첫 번째 구조고요. 두 번째는 however, 그러나라는 전환이 일어나면서 그 뒷문장이 주제문으로 가는 경우. 세 번째는 첫 번째 문장에 나오고 그러나 문제가 있었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해결했어까지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해결했어까지 나오면 항상 최종적인 결론 그래서 그러므로가 주제문으로 가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내용상 내가 어떤 문장이 주제문인지 모르지만 위치상으로 첫 번째 문장, 또 그러나 문장, 그래서 문장을 주제문으로 의심하시고 확인하실 수 있는 구조다. 이해되셨죠? 이 문장 해석만 가능하면 이 문장이 요지인 것만 파악이 가능할 정도로 해석을 하시게 되면 지문은 파악한다. 그래서 영어는 첫 문장에 요지를 주고 나머지 문장을 설명하는 구조가 굉장히 많거든요. 첫 문장만 잘 읽으면 나머지 문장은 그 첫 문장을 이용한 흐름을 파악하시면서 그 문장을 그 지문을 잘 이해해 가실 수 있어요. 속도 있게. 대부분의 학생들이 독해에 문장 하나하나는 해석이 가능하지만 읽고 나서 무슨 내용인지 읽고 나서 최종적인 내용들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죠. 그리고 두 번, 세 번씩 읽다 보면 시간이 많이 촉박해지고 문제를 많이 푸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문의 구조 또한 독해를 하시는데 중요하겠다. 이렇게 영어 문장과 영어 지문의 구조를 이해하시면 훨씬 더 영어 독해가 쉬워져요. 그런데 사실 이러한 기술적인 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영어 독해 점수를 팍 올려줄 그런 팁은 내용을 보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내용이죠, 사실. 여러분들이 한국어 신문이나 한국어 책을 읽을 때 주어 동사를 막 찾진 않죠. 여기 뭐라고 써있지? 무슨 내용이지? 라는 내용에 집중해서 보시는데 영어라는 걸 만나면 항상 어떻게? 주어 동사 찾고 그죠? 막 수식어 묻고 이런 식으로 자꾸 구조상에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시게 되면 처음에는 구조를 보지만 이런 구조에만 여러분들이 머물러 계시면 전체적인 내용 파악이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거기서 좀 더 확장되어 가는 문제들은 풀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어 읽듯이 내용을 보실 수 있도록 내용을 봐야 된다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계속 주어 동사만 찾으면 돼. 주어 동사 찾는데 급급하게 되면 전체적인 내용을 놓치기가 쉽다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주어 동사를 보시지만 읽기 연습을 꾸준히 하시다 보면 주어 동사에 그치시는 게 아니라 내용이 보여요. 그때가 이제 여러분들 리딩이 된 상태겠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의식적이라도 내용을 보려고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보셔야 됩니다. 제가 알려드린 팁으로 처음에는 훈련을 하시고 점점 읽는 내용에 집중해서 읽어보세요. 방법은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영어 자료를 계속해서 읽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알아서 필요한 부분만 읽게 돼요. 예를 들면 여러분 스포츠에 관심이 있으시면 영어로 되어진 스포츠에 관련된 내용들을 읽으시면 관심 있기 때문에 내용에 집중하지 주어 동사가 막 들어오지 않거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영화 같은 데 관심이 있으시면 되면 영화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는 글을 영어로 된 걸 읽으시면 돼요. 그렇죠? 관심 있는 걸 영어로 되어 있는 걸 자꾸 읽으시다 보면 내용에 집중하게 되고 제가 앞에서 알려드린 그런 팁보다도 훨씬 중요한 것이 내용에 집중해서 읽게 되는 그러한 수준입니다. 이해되셨죠? 이 정도까지 오늘 영어 독해 팁에 대한 내용을 마칠게요.